북한이 오늘 함경남도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이후 4주 만인데 지난번에 실패한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는 2023학년도까지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이 40%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불공정 논란을 빚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2024학년부터 소논문과 수상 경력 등 비교과 활동의 기재가 전면 금지되고 자기소개서도 폐지됩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구속되면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고도 징계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비위 첩보를 이첩했다며 1년 전 사건을 갑자기 수사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담당 경찰관 대부분이 소환에 불응해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기현과 유재수 두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계속 협상을 거부하면 다음 주 자동 부의되는 공수처법과 함께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다음 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왕이 부장은 방한 기간 강경화 장관과 회담을 갖고 다음 달 하순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에 열릴 한중 정상회담과 내년 시진핑 주석의 방한 여부를 논의합니다. 왕이 부장의 방한은 한중 사드 갈등 이후 4년여 만입니다. 네, 뉴스큐 이어갑니다. 북한이 오늘 미상의 발사체를 또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이후 4주 만이고 올해 들어서 13번째 발사체 발사인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속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호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이 발사체를 또 발사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확인됐습니까?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시간 전인 오늘 오후 4시 59분쯤에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현재 북한 발사체의 비행 거리와 고도, 또 구체적인 재원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은 지난달 31일 이후 4주 만입니다. 당시 늦은 오후에 평안남도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쐈었는데요. 그 다음날 북한은 자신들의 신형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 발사했고 성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2발을 잇따라 쏘는 시간이 연발 사격이라고 보기에는 길었다는 평가가 나오며 성능이 미진하다는 분석도 제기된 터라 이번에 다시 신형 방사포를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까지 포함하면 북한이 올해 발사체를 발사한 건 모두 13차례에 달합니다. 이달 들어 북한은 군사적인 압박 수위를 점차 높여왔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낙하산 침투훈련 시찰과 전투 비행술 대회를 참관한 데 이어서 지난 23일에는 서해 NLL 인근의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연평도 포격 도발 9주년이었는데 이에 맞춰 해안포 시험 사격을 지시하면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대놓고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데에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협상 시한으로 삼은 연말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비핵화 대화를 위한 새 계산법을 내놓으라는 압박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렸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네, 서울대를 포함해 서울 소재 대학 16곳의 정시 수능 전형이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논술과 특기자 전형이 단계적으로 없어져 대입 전형이 학생부와 수능 이렇게 단순화되는 건데요.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그 주요 내용을 먼저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사퇴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서울 주요 대학 수시와 정시 비중 지나친 불균형 해소 지시 이후 마련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예상대로 서울 상위권 대학이 수능 전형 40% 이상 확대 대상이 됐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해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등 16곳입니다. 학생부 종합과 논술 전형이 전체 모집 인원의 45%를 넘고 정시 비중이 낮은 대학입니다.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대학 여건에 따라 2022학년도까지 1년 앞당기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현 고교 2학년이 치를 2021학년도 대입에서 이들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은 전체의 29.5%인 14,700여 명, 40%로 올리면 2021학년도보다 5,600여 명 늘어 2023학년도에는 2만 명을 넘게 됩니다. 특히 18.8%로 정시 비중이 16곳 가운데 꼴찌인 고려대는 무려 900명 정도를 더 뽑아야 하고 경희대와 중앙대, 서울대 등도 600명 이상 늘게 됩니다. 자사고 등 고교 유형과 사교육 영향력이 큰 논술과 특기자 전형을 단계적으로 없애 대입 전형을 학생부와 수능으로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 위주 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통합 전형을 법제화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균형 선발은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 뽑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네, 그리고 교육부는 또 2024학년도 대입을 치르게 되는 현재 중2부터 비교과 영역은 반영하지 않고 자기소개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종,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 내신이 절대적인 교과 전형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학종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종균 기자입니다. 불공정 논란을 불러일으킨 학생부 종합 전형은 큰 폭으로 바뀝니다. 우선 아빠 찬스, 엄마 찬스의 영역인 비교과는 사실상 폐지됩니다.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하고 수상 경력, 개인 봉사활동, 복수활동, 자율 동아리 등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현재 중2가 대학에 입학하는 2024학년도부터 적용됩니다. 이때 자기소개서도 폐지됩니다. 외부의 부모의 정보력이나 경제력 그리고 출신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른 유불리가 개입이 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우선 이렇게 불신받고 있는 학종에 대해서 투명하게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교사 추천서는 현재 고1부터 없어집니다. 평가의 투명성도 높입니다. 대학에는 모집 요강의 평가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출신 학교가 합격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후광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고교 프로파일을 전면 폐지합니다. 출신 학교 정보를 가리는 블라인드 평가는 기존의 면접은 물론 서류 평가에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에서는 교과 내신 성적이 대입에서는 면접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시가 확대, 수능 위주의 전형이 만약에 실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지금보다 사교육이 오히려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정시 확대와 비교과 배제로 다양한 학생을 선발한다는 학종의 취지는 퇴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초중고 학년별로 해마다 달라지는 대입제도 개편으로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진로 진학 설계를 매번 새로 짜야 하는 교육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유길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구속한 검찰이 최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최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청사 대신 국회 근처인 여의도에서 만났습니다. 김 차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 재직 시절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청와대에서 감찰 내용을 통보받은 인물입니다. 검찰은 김 차관이 참고인 신분인데다 최근 예산 심의로 국회 일정이 많은 점을 감안해 여의도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차관에게 청와대에서 감찰 사실을 통보받은 경위와 그 내용을 캐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감찰 내용을 전달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표를 수리한 배경도 조사 대상으로 꼽힙니다. 실제 금융위 내부 기준에 따르면 직무와 무관하게 받은 금품이라도 100만 원 이상이면 파면까지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고발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 전 부시장이 받은 금품은 수천만 원대로 검찰은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김 차관의 직속 상관이었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이 무마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국 전 수석과 백원우 전 비서관의 소환도 불가피한 상황. 유재수 전 부시장을 구속한 검찰이 이른바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내년 총선 전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보여주기식 회담을 하지 말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선 북미 정상회담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그저 문재인 정권의 선거운동에 동원된 것 아니냐는 뜻에서 미국 측에 말을 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이번에도 총선 직전 북풍 여론몰이를 하려고 미국을 꿰어볼 심산이었을 문재인 정권이 꼼수를 부리다 허를 찔리자 적반하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북미 회담 발언 논란과 관련해 상상을 초월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탈선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 상무위원회에서 자신들의 선거 승리를 위해 한반도 평화를 동맹국가와 거래하려는 정당이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건 불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익을 위협하고 국민을 모욕한 데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나 원내대표는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한 첩보를 경찰에 건넸다는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 단순 행정 절차에 불과한 사안을 1년이 지난 시점에 문제 삼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도 검찰이 다시 피의 사실 흘리기를 하고 있다며 거들었지만 보수 야당은 국정조사를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는 백 전 비서관은 당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수사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처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안도 경찰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검찰이 무죄로 봤다는 점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의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의 총선 출마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 불거지자 돌연 수사에 나섰다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오히려 반복되는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행태가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그 수사 중인 사건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고의로 흘리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이고 그 자체가 법적 위반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의 이딴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당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년 반, 아직 3년 채 안 됐는데 근무했던 수석들 여러 사람이 지금 이렇게 비리 수사받고 재판받고 이러고 있는 정부가 이게 어디 있습니까?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것인지 대통령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밝히기 바랍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까지 더해지며 전국이 또 한 번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각종 민생 법안 논의도 난관이 예상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백원우 부원장의 지적에 검찰이 공식 해명을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지난 3월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무혐의 종결된 뒤 관련 사건 수사를 시작했지만
김 전 시장 사건에 관여한 경찰관들이 대부분 소환에 불응하는 등 조사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경찰청이 첩보 문건과 압수수색 계획을 주고받은 정황을 확보하고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해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가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국고 손실과 뇌물 혐의 일부를 유죄 취지로 판단을 하면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드러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는 35억 원입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6억, 이병기 전 원장은 8억,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놓고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국고 손실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횡령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며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국고 손실죄는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에게만 적용되는데 2심은 국정원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1, 2심 모두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활비 사용처와 지출을 결정하는 국정원장은 회계 관계 직원이라며 국고 손실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6년 9월 이병호 전 원장이 건넨 2억 원은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전달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자발적으로 돈을 건넸고 국정원 운영 전반과 관련한 대가성도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고 손실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횡령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은 새 전직 국정원장의 재판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활비 수수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은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을 회계 직원으로 보고 국고 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서 엇갈렸던 하급심들 판단도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국고 손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김성호 전 원장 등의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이른바 하준이법을 의결했습니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주차해놓은 차량이 굴러내려와 숨진 고 최하준 군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으며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인목과 안내 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위는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늑장 조치를 할 경우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내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겨울철로는 처음으로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피해가 큰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5기의 가동을 멈춰서 배출량 2,300톤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겨울철에는 전력 수요가 많아 발전량이 늘어나고 동시에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집니다. 그러자 정부가 이번에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줄이는 고강도 대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봄에 일부 노후발전소를 멈춘 적은 있지만 난방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겨울철에 가동을 중단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 동안 석탄발전기 8기에서 최대 15기의 가동이 중단됩니다. 발전공기업이 운영하는 전국 석탄발전기 58기 가운데 4분의 1가량이 멈추는 셈입니다. 가동 중단 조치는 서해안 일대의 미세먼지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태안과 당진 등 충청권 발전소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몇 기의 가동이 중단될지는 전력 수요에 따라 매주 달라질 전망입니다. 추위로 전력 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가장 적은 8기의 가동이 중단되고 기온이 점차 높아지는 2월 넷째 주에는 최대 15기까지 가동이 멈추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나머지 석탄 발전기 발전량도 석 달 동안 80%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지난 겨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한 미세먼지의 44%에 달하는 2,300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겨울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계절에는 안정적 전력 수급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 감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올겨울 전력 공급 능력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억 385만 킬로와트로 예상되고 예비력도 1,000만 킬로와트 이상으로 전망된다면서 석탄 발전기 가동을 줄여도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농촌진흥청이 토종벌 유충이 썩어 죽는 낭충봉합 부패병에 강한 새로운 토종벌을 개발해서 올해부터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새 토종벌은 연구 결과 유충 체내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발병하지 않고 다른 벌에 전염을 유발하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2년간 전국 9개 지역에서 실증 시험과 지역 적응 시험을 거쳤습니다. 국내 유일의 재래말인 제주마가 독립적인 품종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마의 유전체를 몽골마 등 해외 6개 품종의 말과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채소의 새싹이 웰빙 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새싹 채소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연구진이 마늘과 귀리 새싹의 효능을 새로 밝혀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문을 닫은 학교를 고쳐 만든 일명 식물공장. 교실에 5단 높이의 틀을 설치해 마늘의 싹을 재배합니다. 마늘을 심어 싹이 트면 5일에서 일주일 만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마늘 새싹은 마늘보다 철분과 칼슘이 8배 많고 간 기능과 혈당을 개선하는 알라닌도 20배나 많습니다. 반면 매운맛과 마늘 냄새는 훨씬 적어 다양한 요리에 쓰거나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약 2년에 걸친 준비 끝에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는데 인터넷 쇼핑몰이나 로컬푸드, 호텔 등으로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라든지 고급 식자재로 활용이 되게 되면 소득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지역사회에서도 같이 농가 소득에도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귀리의 새싹도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귀리 새싹의 추출물이 아토피 피부염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보리 새싹은 고지혈증과 당뇨병, 숙취 해소 등에, 땅콩 새싹은 골다공증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추위에 견디는 작물들은 추위에 견디기 위해서 2차 대사산물을 많이 생성합니다. 이러한 식물들은 종자에 비해서 기능성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성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자체 개발한 새싹 관련 기술들을 특허 출원하고 상품화를 위해 업체에 이전하는 등 새싹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11월의) 끝자락에서 가을과 겨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내륙 지역은 맑고 선선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졌지만 강원 산간 지역은 한겨울 같은 한방 눈이 내렸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까지 비나 눈이 조금 더 오겠습니다. 강원 산간에 최고 5cm의 눈이 오겠고요. 그 밖에 영동과 영남 해안 쪽으로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오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내려가면서 춥겠고요. 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쾌청하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다시 동해안 지역에 산발적인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내려갑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1도를 비롯해 춘천 영하 2도, 청주와 대전, 안동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8도, 강릉과 안동 10도, 대구와 광주 11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일요일엔 전국에 비가 한 차례 오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 다음 주에는 영하 5도 안팎의 매서운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